독서가 일행일독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중주택 구입 시 꼭 확인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다중주택을 1년 운영했습니다. 운영하면서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 느낀 그런 살아있는 이야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운영하면서 이제 지금 1년이 돼서 재계약을 안 하시는 분들이 이제 9가구가 나왔습니다. 이 9가구가 나와서 이제 공실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사항을 또 알아봤습니다. 이제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생각하면서 이제 다중주택, 다가구 주택의 방의 구조라든가 위치라든가를 이제 고민하게 됐죠. 어디가 좋은 자리고 어떤 방이 잘 나가고, 우리는 이제 다중이나 다가구 수익 사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공실률이 안 생기는 그런 집을 가지고 운영하는 게 가장 행복한 운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하는지, 이제 위치가 굉장히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되는 건 진짜 두말할 것도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제 제 거랑 이제 여러 한 3-4개를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보통 말하는 위치가 가장 좋은 라인에 이제 물건을 샀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9개가 났을 때 지금 정말 2월 말까지 아직 정시 발표가 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제 거는 1월 지금 중순인데 이제 9개가 나왔는데 6개가 나갔습니다. 이제 3개만 남았는데, 이렇게 위치가 좋으면 당연히 위치가 좋으면서 신축은 1순위로 방이 공실이 해소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첫째도 위치, 둘째도 위치, 셋째도 위치를 봐서 위치가 가장 핫한 라인에 물건을 구입해야 된다. 그런데 또 뭐라 하냐면 가장 좋은 핫한 라인 중에서도 또 방의 구조가 제 거보다 조금 넓은 다중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크기가 크면 또 그거 먼저 빠지고, 공실이라는 것은 이렇게 방에 임차인들이 사는 건 이게 순서가 있더라고요. 가장 넘버1이 빠지고, 그 다음에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계속 순서대로 방이 채워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위치에 가장 좋은 넓은 다중을 보시고 선택하시면 공실 없이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습니다. 공실이 없는 대신 나중에 재매매를 할 때도 그 부분은 가장 비싼 가격을 가지고 감가상각 없이 팔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지만, 단점은 자금이 많이 필요합니다. 나의 기본 첫 투자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게 단점입니다. 근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투자금이 많이 들어갈지라도 좋은 물건을 사야지 속 안 썩이고 행복하게 운영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왜냐면 9개 공실을 났을 때 이게 안 채워지고 시간이 흐르면 난감하지 않을까요? 그거보다 머리 아픈 일은 없지 않을까요? 네. 그래도 나름 자금을 전 재산을 넣어서 투자한 건데, 이게 방이 안 나가고 공실이 생긴다면 투자 하나 마나 골치 아픈 물건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내 투자금 리스크를 감안하고라도 가장 좋은 위치에 가장 좋은 물건을 사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또 2번째 경우가 있어요. 그 부분도 위치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거의 제 거보다 약간 떨어지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부분에 있는 것들은 지금 그러니까 하나도 공실이 메워지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또 방의 구조도 중요한 게, 방의 구조도 제 방보다 저는 평균치의 방의 구조의 크기를 샀습니다. 이제 방의 크기가 약간 작으면서 위치도 약간 빠지는 곳은 공실을 채우기가 또 그만큼 힘들다는 걸 알았어요. 제게 다 채워지고 또 이 주변 게 다 채워지면 그 다음에 2번째로 이 부분이 채워지는 거구나라는 걸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A를 살 것인지 B를 살 것인지를 고민하면 당연히 첫 투자금이 부담되시더라도 이걸 가지고 운영하면 선순환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뭐 조금 더 빠지는 이 부분 것도 채워지겠지만, 이제 그 부분에 운영하시는 분을 보니까 많이 좀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때 정말 중요하구나, 첫 구매 시가. 그래서 이제 또 어떤 걸 하냐면, 위치가 조금 안 좋은 부분의 물건도 또 빨리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위치가 좀 안 좋더라도
전체를 다 아우러서 가장 핫하게 지어진 그런 물건들이 있습니다. 진짜 풀 옵션도 우리 것보다 훨씬 더 퀄리티가 높은 게 있어요. 그리고 방도 다 가구의 방보다는 약간 작은, 또는 다중보다는 조금 더 큰 이런 방의 구조를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퀄리티를 가지고 있으면 집값은 조금 싸더라도 그런 데는 공실일 없이 운영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볼 때, 그래서 다중주택을 구매할 때는 첫째, 위치가 어떤지, 공실이 나는지 안 나는지 그 위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의 구조가 큰지 작은지 안에 옵션이 얼마나 세련된 감각으로 들어갔는지를 확인하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또 단점은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곳 중에서도 이제 5, 6년 전에 진 다중주택들의 구조는 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방과 부엌에 이 신축들은 다 중문이라는 이 구분선이 중문을 달게 돼요. 그런데 예전에 지은 것들은 중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중문이 없는 것들은 위치가 좋더라도 방을 놓기에는 굉장히 어렵구나 해서 방의 가격이 되게 많이 싸지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물건을 좋은 위치에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냐면 구조가 안 좋다는 이유로 임대료를 굉장히 다운시켜서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방의 구조는 정말 중요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보실 때 위치, 구조 잘 확인해서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